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달서 아이 꿈 센터가 27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가 27일 달서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2022년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2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28일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드는 선사시대 마을 동화책 발간회를 가졌습니다. 달성군 다사업 행정복지센터는 12월 28일부터 대구 경북 읍면사무소 최초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새해맞이 토끼야전이 12월 2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연극향교 품바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전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달서 아이 꿈 센터가 27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죽전동에 들어선 달서 아이 꿈 센터가 1년 6개월여간의 공사 끝에 2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공사비 90여억 원이 들어간 달서 아이 꿈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은 2320.50제곱미터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달서 아이 꿈 센터는 달서구청이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12월 27일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달서구가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서구의 슬로건으로 지역 최초 아동 복지 전용 시설 달서 아이 꿈 센터를 죽전동에 개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체 시설이 3세부터 12세 사이 아동을 위한 공간이고요. 무료로 달서 구민 아동들 그리고 양육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의견 그리고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놀이, 문화, 커뮤니티 그리고 아동 인권에 대한 성장의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최초 아동 전용 시설로 지어진 센터는 1층 플레이짐과 볼풀장, 슬라이드, 클러스핀과 같은 10종의 놀이시설이 갖춰진 실내 놀이터와 465종, 1100여 권의 유아동 도서가 비치된 작은 도서관, 그리고 유아 요리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2층은 인기 장난감 230여 종, 1060점이 구비된 장난감 도서관과 70여 종의 보드게임이 비치된 보드게임방, 그리고 AR 스포츠 외 5종이 배치된 VR 체험실과 건강마루가 갖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프로그램실, 커뮤니티 마루가 배치되어 있으며 4층은 가족 소통 공간이 될 가족 소리홀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달서구는 지속적인 아동 권익 향상과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6년 대구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은 도시임을 강조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정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가 27일 달서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2022년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개최된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 행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영남장애인협회 회원과 내외빈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 기념식은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 그리고 협회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식으로 진행됐으며 이기봉 영남장애인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들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기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열지 못한 송년회를 다시 열게 되어 기쁘고 한 해 동안 회원분들과 도와주신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아쉬움이 있었다면 다 날려버리고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소원하시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 후 진행된 2부 공연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와 한국전통가요협회 회원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송년회 참석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영남장애인협회는 1994년 설립한 비영리 사회단체로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과 반찬 배달,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장례 봉사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2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새마을 운동을 결산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온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많은 시구의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회는 각 지역별 회장들의 입장을 시작으로 2022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새마을 유공자 표창 및 동별 종합평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사 이후 새마을 노래를 함께 제창하며 새마을 정신 실천 다짐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동보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회 회장은 달서구 새마을회 가족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1년간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53주년이 되는 내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온 새마을 지도자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달서구 새마을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8일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드는 선사시대 마을 동화책 발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책 발간회에는 책 제작 참여자 5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및 인근 지역 아동센터 아동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사시대 마을 동화책 만들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책 발간회는 3세대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달서구 선사 유적을 알리는 책을 만들어 인근 지역 아동센터 및 초등학교에 전달하는 등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달서구 내 선사 유적지에 대해 배우고 글쓰기 교육을 통하여 작품집을 만들어 세대 간 소통 및 지역 사회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17명의 고등학생 및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사파 작업에 참여하여 작품집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발간사에서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지원해주신 복지관 회원과 미술관 학생 등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책을 많은 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다사업 행정복지센터는 12월 28일부터 대구 경북 읍면사무소 최초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사업 인구는 지난 2019년 9만 명을 돌파하고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10만 명에 달하며 전국 업 단위 인구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다양한 행정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 여권 발급에 있어 그동안 다사업 주민들은 군청보다는 시청 등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의 건의로 다사업에서는 작년부터 외교부에 다사업 여권 발급 창구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 10월 4일 여권 사무대행기관 지정 승인을 받아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사업 세천 1, 2, 2장 추연필입니다.
사실 여건 발급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달성군청이나 서구청, 달서구청 이런 여러 개 한 3, 40분 거리, 길게는 1시간 거리로 왔다 갔다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장으로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여건 발급 창구를 제안했는데 우리 표준식 업장님께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래 추진하게 되어 여건 개설에 상당히 반갑습니다. 개설에 모두 힘주신 업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건 발급에 상당히 불편했던 우리 다사업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성서 일부 주민들께서도 다사업 여건 창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사업 1층 민원실에 설치된 여권 발급 창구는 약 30제곱미터 규모로 접수와 심사, 교부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여권 업무 창구 2개와 대기 장소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사업에서는 12월 28일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 담당자 교육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업장 표준식입니다. 드디어 우리 다사업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사업은 인구가 10만에 가깝습니다. 아주 큰 도시인데 그동안 여권 발급 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우리 주민분들 중에 우리 이장님 한 분이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앙외교부하고 의논해서 드디어 12월 28일자로 여권 발급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분들은 여권 발급 관계로 해서는 군청을 가거나 구청을 가거나 시청을 가는 등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사업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으니까 우리 이 주민분들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다사업 민원실 여권 발급 많이 오셔가지고 편리한 주민 편의 시설을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사 10만 주민분들과 함께 다사업 여권 발급 창구를 축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편 개소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략하고 개소 기념 이벤트로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홍보 물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사업 여권 발급 업무 개시로 10만여 명의 다사업 주민들과 합인면, 달서구, 북구 일부 등 지역민들에게 여권 발급과 관련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맞이 토끼야 전이 12월 2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토끼의 해인 개묘년을 맞아 새해 희망을 담은 새해맞이 토끼야 전 전시회를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아양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화, 동양화, 수채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가 114명이 토끼가 들어간 재미있고 센스 있는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시회 부대 행사로 토끼 그림 만화 그리기, 감사 연화장 보내기 등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됩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토끼야 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극 향교품마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전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관객들에게 웃음과 행복의 의미를 재미있게 가득 담은 연극 향교품바가 예전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연극 향교품바는 무학자가 산속에서 갑작스레 폭풍우를 만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향교에 찾아오고 향교에 살고 있던 거지를 만나면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이 둘은 현실에 대한 범상치 않은 언행과 사자후를 뿜어내 통쾌함을 전달하며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관객에게 전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월, 화, 수, 금은 오후 7시 30분, 토일은 오후 4시에 예전화토굴에서 열리는 연극 향교 폰바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체육회 체육 유공자 시상식 소식입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지난 23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2년 달서구 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달서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올해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 체육회의 주최 주간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총 54명이 수상한 이날 시상식에서 달서구 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는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와 심성배 달서구 테니스협회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신금석 달서구 체육회 이사는 대구광역시 시장상, 그리고 장기초등학교 박수경 교장이 체육진흥 유공 달서구청장 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달서구를 빛낸 달서구 축구협회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으며 월배 중학교 육상부와 효성 여자고등학교 농구부는 우수 경기상과 함께 부상도 전달받았습니다. 시상식 후 달서구 체육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금 2천만 원을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전달했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1억 2,420만 원의 장학금을 달서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청 간부공무원 봉사단 2022 대구시 우수 공무원 봉사단 선정 소식입니다. 달서구청 간부공무원 봉사단이 대구시 8개 구군 공무원 봉사단 중에서 우수한 1개 봉사단만 선발하는 2022년 대구시 우수 공무원 봉사단에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공직사회의 봉사활동 참여 의식을 확산시키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봉사단을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서구청 간부 공무원 봉사단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수 공무원 봉사단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달서구 공무원 봉사단인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 선정 후 2년 연속 달서구 소속 공무원 봉사단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6년 11월에 구성된 달서구청 간부공무원 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무료급식, 연탄 배달, 나무심기,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명절에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소득 나눔 활동을 실시해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간부 공무원 봉사단을 비롯해 54개 부서 봉사단,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 사랑의 꿈 가꾸기 봉사단 등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사업으로 사계절 나눔 봉사활동 및 친환경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특별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 아이들과 지역 주민 위한 전시회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달성군립도서관 3층에서 도서관에서 만나는 기록의 역사, 찰칵찰칵 필름 카메라 들고 동네 한 바퀴와 나는 그림책 작가 관련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기록의 역사는 추억의 영상기기, 필름 카메라, 타자기 등 50여 점의 기록문화 관련 물품 전시회로 아이들에게는 레트로 감성 체험의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추억 속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 속 체험 프로그램, 달성 국립도서관 사진 현상소를 마련해 포토 프린터를 이용한 셀프 사진 인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문화 관련 북 큐레이션 영상과 수집가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아이들에게 호기심 유발과 함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찰칵찰칵 필름 카메라 들고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기기 특유의 감성과 영상, 기록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꾸민 앨범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는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 역시 직접 아이들이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16권의 그림책이 완성되어 전시 중이며 해당 책들은 자료실에서 대출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화원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 및 목공체험 무료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화원자연휴양림은 지역민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숲 해설사 3명이 운영하는 전문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6,713명이 유아 숲 체험 및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원자연휴양림에서는 평소 차량 미소유로 휴양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 픽업 서비스와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서비스 및 장애인 전용 객실 운영과 함께 다자녀,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 등 대상별 상시적 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5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획득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중학교 사랑과 정성을 담은 화이트 김장김치 나누기 데이 소식입니다. 상서중학교가 12월 21일 사랑과 정성을 담은 상서가족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는 김장 나누기 행사에 올해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60명이 참석해 성당동 일대 취약계층 독거 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한 조가 되어 학교 인근 취약계층 15세대를 방문했으며 학교에서 준비한 김장김치 15박스와 라면 15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학년 이건희 학생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잔뜩 위축되어 있던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현하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대석 교장은 겨울철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상서 가족이 직접 준비한 김장김치와 라면을 통해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봉사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상서가족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서중학교 2022 중딩영화제 우수상 소식입니다. 경서중학교가 지난 21일 2022 중딩영화제에서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올해 중딩영화제에는 1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그 가운데 경서중학교에서 출품한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작품이 우수상에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서중학교는 6년째 2학년을 중심으로 K프로젝트 교과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2학년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 창작, 촬영 콘티 그리기, 영화와 포스터 촬영, 편집 등으로 영화 14편을 완성했으며 작품들은 모두 11월 교내 영화제인
제6회 오프학생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을 맡은 2학년 정유나 학생은 꼭 한 번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했다고 말하고, 제작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함께 고생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편집을 담당한 김태경 학생도 제작 과정에서 친구들과 갈등도 있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채로 바쁘게 편집을 마무리해 제출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9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평가에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사례 발표 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달서구는 대구지자체 중 유일하게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우수 13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지역 최초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저신용 소액대출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체 등급으로 확대하고 2차 보전도 최초 1년간 2.3%에서 2년간 2%로 늘려 지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8일 계명문화대학교 동산홀에서 고등직업교육과정 지구사업의 평생직업교육 과정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직업교육과정 지구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달서구와 계명문화대학교가 연계 협력해 지역 정주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달서구민이 희망하는 고등직업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등직업교육과정 지구사업의 평생직업교육 과정은 지난 9월 개강해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전체 15주 과정으로 운영됐습니다. 과정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커피 바리스타, 특수용 접사, 아동요리 지도사, 노인통합미술 지도사를 양성하는 5대 과정이 운영돼 100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매년 상 하반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재료비 정도의 소액 수강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성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실적 및 업무협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위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로
대구 달성군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2022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8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우선 보장 부호 결정 실적,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급여 지급, 신규 수급자 발굴 등의 노력도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적 등이 가점 요소로 평가받았습니다. 달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소득 보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농기계 임대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호응에 힘입어 50% 감면 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달성군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냉각소, 배터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농기계가 눈비 등을 맞지 않도록 가능한 건조한 실내에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